자, 70페이지. 자, 내용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야. 자, 여기에서는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줄을 좀 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거기 보면 지각이지, 지각. 지각. 이게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각을 얘기하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안쪽에 뭐가 있어? 핵이 들어가 있을 거고, 바깥쪽에 뭐가 있어? 멘틀이 있을 거고, 그 맨 바깥쪽이 뭐지? 지각이지, 그치? 지각. 그 지각의 구성 물질을 보는 겁니다. 자, 그 지각에는 뭐가 제일 많다?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에는 우리 이제 사는 생명체.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건 산소와 뭐가 되는 거지? 탄소가.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제 뭐를 보냐? 자, 두 개가 공통이지. 뭐가 공통이니? 산소가 공통이지. 그 다음에 얘는 규소가 있고 탄소가 있어. 근데 잘 보면 규소가 14족이거든요. 탄소도 몇 족이지? 14족이야. 그래서 두 개가 약간의 비슷한 경향성이 좀 있어서 규소에 대해서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뭐가 나오겠어? 규산형 광물이 나올 거고, 탄소에 대해서 볼 겁니다. 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탄소 화합물은 다음 단원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뭐 핵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뭐 단백질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건 뭐가 되는 거지? 산소가 되는 거다. 산소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 자,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과 다른 원소들과 뭐한다고? 쉽게 결합을 한다. 거기다가 좀 줄 치시면 되겠죠? 자, 산소가 뭐가 된다? 쉽게 결합을 한다. 쉽게 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각과 생명체에서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 더. 자, 생명체에서 산소가 많은 이유가 있어. 생명체에서 산소가 많은 이유는 뭐지? 바로 H2 뭐지, 그치? 왜 생명체에서는 우리 몸은 70%가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 중에서도 H는 두 개, 물론 산소는 하나지만 우리가 보통 많다 적다는 질량비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진다면 얘는 2고 얘가 이제 18이 되거든. 그래서 1대 9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 있더라도 산소가 더 많다.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은 거다.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어디서 만들었다? 별의 진화과정. 우리 별의 진화과정 이번에 시험에 있었을 거야. 별의 진화과정은 보통 어디까지지? 철까지죠? 그래서 철 안쪽에 있고 철보다 이제 가벼운 물질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 자, 밑에 있는 탐구자료청은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학교에서 대기나 해양, 뭐 사람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만 하면 될 거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자, 지각은 암석으로, 그 다음에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은 뭐? 산소, 규소로 되어 있는 하나점 바로 규산형 광물이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기억이 좀 나지? 뭐 이번 수업 많이 해드렸으니까 뭐 떠올리는 차원에서 가는 거야. 자,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뭐로 되어 있어? 유기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유기물. 자, 유기물이 탄수화물입니다. 유기물. 그래서 유기물은 모두 뭐로 이루어졌다? 탄소로 이루어졌다. 이해됐지? 자, 밑으로 갑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거야? 자, 규산형 광물을 배울 겁니다. 자, 규산형 광물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규산염, 사면체가 나와요. 자,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서 규산염, 사면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자, 그런데 밑에서 이제 규소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규소. 자, 정현아, 규소 몇 쪽이지? 14족. 그렇죠, 14족이죠. 14족. 자, 14족이면 원자 가전자 몇 개지? 원자 가전자 몇 개지? 4개죠, 그렇죠? 네, 뒤에 거 이제 로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4개. 자, 그래서 규소를 보시면 이제 규소 이제 S인데 규소 첫 번째 1주기, 2주기, 3주기입니다. 그죠? 3주기의 전자가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 거고, 그 4개 각각의 방향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 총 4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규소는 주기율표의 몇 족? 14족이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거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몇 개의 원자와 4개의 원자와 우리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규산염 4면체라고 나와 있지? 자, 여기 보면은 4면체라는 건 뭐야? 4개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 4면체는 여기에 각각 하나하나씩 자, 누가 들어가냐면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총 4가지로 연결되는 형태로 보여줄 거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산염 4면체는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몇 개? 4개가 무슨 결합?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 표시하고 싶고 경우결합은 4면체를 이루는 모양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규산염 4면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운데 규소가 있고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 산소가 총 4방향으로 존재해. 그치? 산소가 총 4방향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4면체예요. 그렇죠? 네, 4면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은 공유결합을 하고 하나에 몇 개? 4개가 되고 자, 그거를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전하. 자, 거기 전하가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4에 네, 전하를 띄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SiO4 4-가 됩니다. 그렇죠? SiO4 4- 거기라고 표시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보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4-니까 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전하가 있어야 돼서 양전하 누구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뭐하지? 공유결합을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규산염 4면체 대조입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규산염 4면체의 결합에 규칙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음전하를 띄고 있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양전하를 하고 결합을 하거나 혹은 주위에 있는 산소가 다른 4면체하고 공유를 해서 전기적으로는 우리가 중성을 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전하를 띄고 있지만 결국에는 공유 결합을 하거나 양전하가 있어서 중성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봅시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자, 규산염 4면체의 결합 구조가 있죠? 총 거기 보시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표에다가는 기억을 좀 하시고 그 표는 꼭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표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첫 번째 구조는 독립형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 위에 이제 한 글자만 쓸게요. 자, 독립형 구조. 자, 뭐냐면 규산염 4면체 하나가 철이나 마그네슘 양이온하고 결합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지? 감람석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독립형 감람석. 자, 몇 번 외우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단사슬 구조가 있습니다. 자, 단사슬 구조는 자, 규산염 4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를 해서 단사슬 모양으로 결합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휘석입니다. 자, 다음은 무슨 구조? 복사슬 구조죠. 자, 복사슬 구조는 사슬 구조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감람석인데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이 감람석과 각성석이죠, 그냥. 각성석이지? 각성석.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거 2개를 많이 냅니다. 네, 좀 이름 비슷하지? 감람석, 각성석 좀 비슷해서 요걸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판상구조입니다. 자, 판상구조. 규산염 4면체가 산소 3개하고 공유 결합을 해서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판 모양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흑음모지. 그래서 이 흑음모는 어떻게 되냐? 쪼개짐이 발생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판처럼 생겨 있어서 위아래는 약간 공유결합이 약해. 여기는 강해. 그러니까 탕 치면 어떻게 되겠어? 약한 쪽이 쫙 쪼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처럼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망상구조죠. 그렇죠? 자, 망상구조에서 중요한 애가 나오죠. 바로 누구지? 네, 석영이죠. 그렇죠? 석영과 장석이 있는데 자, 규산염 4면체에 산소 4개가 모두 공유해서 2차적인 모양이 되고요. 자, 이 석영, 장석을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비상교과서에만 나온다. 그런데 너네 학교가 비상교과서다. 그치? 너네 학교가 비상교과서다. 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석영은 규산염 4면체를 이루는 산소와 다른 규산염 4면체가 이루어서 자, 누구하고 누구만으로 거기다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석영입니다. 자, 장석은 규산염 삼연체에다가요, 거기다 일부를 알루미늄, 양이온으로 이제 대신해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보통 장석보다는 석영이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표 밑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유하는 산소수. 공유하는 산소수가 이쪽은 적고 이쪽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지?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으니까 풍화에 강하다. 자, 왜 풍화에 강하다가 되겠어? 그냥 간단하지 뭐야? 손을 많이 잡고 있는데, 그렇지? 깎여 나갈 때 잘 안 잡고 있는 새끼들은 빨리빨리 깎여 나갈 거고, 많이 잡고 있는 애들은 잘 안 깎여 나가겠잖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다. 자, 결합 원리 보시면요,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개 결합하고 반사슬 2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산염 광물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자, 결합 구조는 결합 광물의 성질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쪼개짐, 깨짐 등의 성질이 영향을 주게 된다. 뭐 당연히 감면석은 없을 거고, 희석은 쪼개짐, 각성수 쪼개짐 다 쪼개짐이 되는데 뭐 장석은 없고, 자, 석영은 없고, 그다음에 장석은 있습니다. 장석은 왜 그러냐면 저기 양윤이 있어서 그래요. 양윤이 있어서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자,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죠. 자, 이어서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했어? 자, 규산염 삼연체를 했죠. 자, 이건 이제 지각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거, 첫 번째로 많은 거,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산소하고 규소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자, 생명체는 바로 탄소 화합물이죠. 자, 그래서 먼저 탄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포도당, 지질, 핵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탄소의 화학적 성질을 봅시다. 자, 탄소도 14족이지. 원자과 전자는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탄소 이렇게 있으면 2개, 그다음에 바깥쪽에 뭐가 되는 거지? 4개가 되는 거죠. 2주기. 잘 보시면 아까 규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였지, 그치? 탄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4개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탄소는 특히 더 또 뭐냐면 자기네들끼리도 결합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밑에 있는 자, 탄소화물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봅시다. 자, 탄소 원자에다가 수소가 들어갑니다. 자, 수소가 우리가 공유결합을 이렇게 4개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수소가 공유결합 4개를 하면 이게 그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지? CH4 메테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메테인이 있는데요. 이 메테인 분자 중에서 하나가 염소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어.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 염소 2개로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개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리가 4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꼭 수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탄소는 탄소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서 탄소들끼리도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왕창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4개만 그렸지만 한 100개, 1000개, 10,000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복잡한 물질들도 이 탄소 화합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탄소 원자의 결합 공식 첫 번째 사슬. 자, 뭐냐면 이게 일렬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지. 사슬 구조. 자, 그 다음에 가지 모양이 있어. 뭐냐면 옆에 이렇게 가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기본 사슬에다가 이렇게 가지가 튀어나오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리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고리. 자, 고리 모양도 이렇게 이제 만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 단일 결합으로만 했지만 모두 가능하지? 네. 이중결합, 중간에 뭐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으실 수 있고, 삼중결합도 가능합니다. 삼중결합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는 이중결합, 삼중결합들도 할 수 있다.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대경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가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가 완료가
결과가 됩니다. 자, 73페이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그냥 요거는 전체적으로 확인만 하고 갑시다. 내신 만점 문제는 좀 맡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나중에 같이 체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각에는 산소 뭐가 많지? 네, 규소가 많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산소하고 뭐가 많지? 네, 탄소가 많고요.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은 대부분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체는 탄소화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은 규소는 몇 개? 4개. 그 다음에 최대 4개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규소 1개, 산소 4개의 고로 표현 정사면체를 뭐라고 한다? 규산형 사면체라고 하죠. 자,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뭐가 있어? 한상 구조가 있고요. 자, 탄소로 이루어지는 골격에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뭐라고 한다? 탄소화합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탄소의 화학적 성질 역시 원자과 분자는 4개, 최대 몇 개?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결합 방식은 사슬 모양, 뭐 가지 모양, 그 다음에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얘들 있을까요?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옳은 거고 아니면 X입니다. 자, 지각과 생명체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것은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언제 생성됐지? 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된 거겠지. 그렇죠? 자, 2번입니다. 대기와 해양을 구성하는 원소 성분은 서로 같다. 맞죠? 네, 당연히 다르죠. 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별 내부에 생성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거 탄소죠. 탄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되는 거겠지. 4번. 자,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A하고 B 해당되는 겁니다. A는 규소고 B는 산소가 되는 거겠지. 3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결합 구조를 쓰세요. 자, 가는 복사슬 구조. 자, 나는 망상 구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되는 거지? 네, 판상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자고. 옆에 있는 4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지각의 구성 물질 중에서 규산형 광물이 아닌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석, 희석, 감람석, 방해석, 호분모. 자, 안번에가 하나 있지? 뭐가 되겠어? 네, 방해석이죠. 5번으로 갑시다. 자, 탄소화합물은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지만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전부 다 사용되는 거겠지. 탄소는 산소보다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더 많다. 맞죠? 네, 4개니까 산소는 2개입니다.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탄소화합물이 아닌 것은 간단하지? 물이겠죠. 질문으로 가도록 하죠. 자, 결합 방식을 나타낼 거다. 자, 가는 가지 모양, 나는 사슬 모양, 마지막 거는 고리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큰 무리 없으시죠? 자, 뒤에는 내신 만점 문제는 여기가 좀 맡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시도록 하고, 저 뒤쪽으로 가시면 서술형 문제하고 지금 심화 문제가 좀 있어요. 실력화 문제. 그거는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봐도 됩니까? 네. 자, 넘어가서 76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갔다 와. 자, 16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서술형 문제하고 실력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표는 지구의 구성 물질 중에서 질량 2% 이상인 금속 원소를 나타냈다. 자, 보시면 뭐가 있죠? 철과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니켈이 있습니다. 자, 이 원소의 기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자, 철과 뭐가 있어? 마그네슘, 그 다음에 니켈,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어.
자, 철과 마그네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는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철보다 우리가 가벼운 물질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철하고 마그네슘도 그거보다 가볍습니다. 자, 근데 니켈은 그거보다 어떻게 돼? 네, 무거워. 철이 니켈보다 무거워. 니켈이 철보다 무겁거든요. 무겁다. 그래서 니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시고 분수 결이 좀 다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갑시다. 자,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는 원소 두 가지를 쓰고 지각에서 규산염 광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을 서술하시고. 자, 일단 누구지? 규소와 산소가 되겠지. 자, 이유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 까닭을 좀 써보셔야 할 겁니다. 실제 이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쓰면 말쓰기가 아까 많은데 말쓰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규산염 사면체는 사면체가 어떻게 돼? 일정한 규칙으로 다양하게 결합을 합니다. 결합하여 다양한 종류의 규산염 광물을 만든다.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규산염 사면체가 약간 기본 구조로 일정한 규칙이 좀 있는 거야. 어떤 규칙이 있어? 뭐 일렬을 한다든지 복사술도 있는지 판상도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하고나는 서로 다른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냅니다. 자, 일단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자, 풍화이 더 강한 것을 고르고 그 까닭을 쓰세요. 당연히 나가 더, 풍화이 더 강하죠. 자, 왜지? 바로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아서 공유결합 구조가 복잡함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으니까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화라는 기호도로 깎여 나가는 건데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깎여 나가기가 쉽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물질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골격에 다른 원자가 결합한 탄소화물입니다. 자, 이와 같이 탄소가 생명체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자, 원자과 전자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화물의 결합의 규칙성, 자, 요거를 갖고 관련지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원자과 전자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탄소죠. 자, 탄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지? 4개죠. 4개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합이 가능하다. 또한 탄소끼리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가능하여 다양한 방식의 탄소화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가 나오지? 원자과 전자 4개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뭐 탄소끼리도 되고 다른 것들도 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한번 크게 보시면 결국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지각하고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게 산소하고 규소, 그 다음에 산소하고 탄소가 되는데
그 산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규소에 대한 얘기, 탄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본 겁니다. 이해됐을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뒤로 가셔서 실력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실력원 문제 5개는요,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풀려준다. 자, 실력원 문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아라. 자, 일단 A부터 보죠. 자, A는 제일 많죠? 제일 많은 건 천이다. 자, 왜냐면 이게 지구라고 있지, 지각이 아니고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건 천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네, 산소가 되는 거고, C는 네, 유소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철은 지각에서도 가장 많다? 네, 아니죠. 니은입니다. B하고 C가 규산염의 주요 원소이다. 자, 디귿으로 갑니다. 모두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맞죠? 니은과 이것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봅시다. 자, 서로 다른 규산염 황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일단 가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가는 무슨 구조? 반사슬 구조죠. 자, 나는 옥사슬 구조죠. 기억으로 갑니다. 자, 가는 복사슬 구조이다. 네, 틀렸죠. 단사슬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나는 감람석 아니죠? 네, 복사슬은 각섬석이죠. 각섬석. 감람석은 공립형이죠. 그죠? 네, 틀리다고. 자, 디귿으로 갑니다. 공유한 산소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그렇죠? 이쪽으로 쭉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답은 디귿이 됩니다. 3번으로 봅시다.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1번입니다. 자, 탄소화합물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물이 있다. 물은 안 들어가죠. 2번입니다. 녹말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형성된 게 아니죠. 네, 녹말은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네, 단백질이죠. 단백질이지.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단백질은 단당류가 결합해서 형성된다. 아니죠. 반대가 되죠. 네, 탄수화물이죠. 자, 4번입니다. 자, 인지질은 체내 에너지원의 기능을 한다. 아닙니다. 자, 인지질은 어디에 쓰이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배우게 텐데, 이거 세포막입니다. 네, 인지질은 세포막에서 만들어져요. 세포막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네, 5번입니다. 자,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답은 5번입니다. 지금 중성지방이 뭐예요? 중성지방이 뭐예요? 그냥 지방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질의 종류죠. 정확하게는 크게 큰 범위에서 지질이거든. 네, 그 지질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중에 중성지방이라고 있는 거야.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만들어서. 네, 포도당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림 가와 하나는 규산염 삼연체와 메테인 분자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자, A는 규소겠죠. 자, B는 산소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메테인 분자에서 C는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D는 수소죠. 자, 기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규소고 C는 탄소이다. 그렇죠? 자, 니은으로 끝나면 니은이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볼게요. A의 개수분의 B의 개수. 즉, 산소의 개수분의 규소의 개수죠. 자, 석영이 규소분의 산소. 규소분의 산소. 아, 제가 잘못 얘기했죠. 규소분의 산소. 자, 석영이 감람석보다 크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게 실력이거든요. 자, 일단 감람석을 계산해 볼게요. 자, 감람석은 무슨 구조지? 독립형 구조죠. 독립형 구조는 규소가 하나에 산소가 몇 개지? 4개입니다. 그런데 석영 같은 경우에는 봐봐. 공유하는 산소수가 어떻게 되지? 늘어나죠.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 얘는 하나에 4개인데 이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칩시다. 굉장히 많아졌다고 쳐봐. 한 10개쯤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산소가 40개여야지 똑같은 거지. 근데 실제 40개가 존재하지 않지. 왜? 공유하는 어떤 산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공유하는 산소수의 개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1로 따진다면 뭐야? 10분의 40이 될 텐데 얘는 10분의 40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겠지. 그래서 누가 더 크다? 감람도 쪽이 큰 겁니다. 그래서 석영이 감람도보다 작다? 니은은 처리되는 거죠. 이해됐을까? 예, 요것 때문에 실력을 보니까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D교수로 갈게요. 자, A와 B, C와 D를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모두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겠죠. 다음 기억력 D교시 답을 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 가하고 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일부를 모형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기억으로 갈게요. 가하고 나면 모두 탄수화물이다. 맞죠? 니은입니다. 자, 가하고 나는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둘 다 에너지원 사용이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탄소는 수소 외에도 여러 종류하고 결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 기억력 디귿 5번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78쪽으로 가볼게요. 자,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생명체의 구성물질과 단위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해, 그치? 우리가 단순히 몸이 그냥 단순히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 복잡한 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탄소화물 얘기가 나올 겁니다, 또 한 번. 자, 탄소화물의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이 나오고요, 단백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질이 나오고 핵산이 나옵니다. 자, 단백질의 구성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주요 에너지원이죠.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에 얘는 누구도 있지? 질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고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이고 근육병,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 또 항체 많이 쓰고 항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효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지질 보도록 할게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에너지원이고, 아까 얘기했죠?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세포막의 주성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인지질이라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뒤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생명 시스템 관점으로 수업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인지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자, 핵산 보시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얘는 질소도 있고 인도 있어요. 자, 아마 뒤에서 이제 몇 번 하셨겠지만 핵산, 바로 DNA, RNA로 됩니다. 뒤에서 아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주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유전 정보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데 쓰이게 됩니다. 자, 비탄소화물에는 물과 무기염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사람 몸에 물이 굉장히 많지? 자, 물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물이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비열이 커서라고 나와 있죠? 비열이 크다라고 하고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온도를 올리는데 드는 열량이 크다야. 다시 한번 좀 뭐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올리는데 드는 열량이 크다. 말이 어렵지, 그렇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온도가 잘 안 오르고 잘 안 떨어진다. 온도 변화가 작다. 그렇지? 온도 변화가 작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금속 같은 경우에 비율이 굉장히 작거든. 왜? 엄청 차가워지기도 하고 엄청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야.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지거든. 근데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차가워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야 되잖아. 항상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기염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은 이제 그 금속 원소들의 이제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단위체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복잡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이다. 자, 생명체의 구성물질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한 탄수화물입니다. 자, 단위체는 뭐가 있죠?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고요.
자, 단백질의 단위치는 아미노산이고요.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치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죠? 자, 아미노산은 단백질, 포도당은 탄수화물,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입니다. 자, 단위체의 종류와 연결 방식,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구조 기능, 다양한 미안해요. 탄소화합물이 형성돼서 생명체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탄소화합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단위체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했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배울 거다? 바로 단백질을 배울 겁니다. 그럼 지질 단위처럼. 지질 단위처럼. 지질 단위체 아닙니다. 물론 지질을 구성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과 합쳐갖고 만들긴 하는데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배우실 거예요. 아주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아까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아미노산입니다. 자, 아미노산은 종류가 한 20종류 정도 있어요. 아미노산 자체가 20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아미노산의 구조가 있는데 아미노산은 일단 탄소가 있어요. 보통 탄소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수소를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무언가가 붙어 있는데 왼쪽에 붙어 있는 건 보통 NH2라고 하고요. NH2. 보통 여기 NH2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COOH라고 해서 이 NH2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꾸 써보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카복실기. 자, 그 다음에 위에 붙어 있는 거 이제 곁사슬이라고 하는데 곁사슬은 보통 이제 우리가 R이라고 보통 줍니다. 즉, 우리가 20종류가 된다라는 건 이 R이 20종류가 됩니다. R이. 자, 그래서 밑에는 공통이고요. 요 R이 한 20종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단위체라고 그랬잖아, 단위체. 자, 이게 하나의 단위체야. 하나가 있어, 그렇지? 그럼 또 다른 단위체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또 다른 단위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3개만 그렸는데 단위체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고 가져오면 우리 단위체를 일단 뭐 해야 되겠어?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 연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거죠. 이 단위체를 연결하는 거. 자, 뭐 기억은 하시겠지만 아마 시험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자, 펩타이드 결합은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쪽에 또 다른 누가 있겠어? NH2. 뭐가 있냐면 아미노기가 있을 겁니다. 아미노기가 있을 거야. 자,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합쳐지면서 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합쳐지면서 물이 하나 나와요. 자,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거든요.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탈수. 물이 빠져나온다. 탈수. 작아지면서 합쳐진다. 탈수 축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의 형성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할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에서 단위체를 이렇게 합쳐놓지, 그치? 합쳐놓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자,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폴리펩타이드는 지금 여기 곁사슬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곁사슬이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그게 어떠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곁사슬 때문에 입체 구조가 좀 달라지게 돼. 그러면 그 입체 구조가 바로 뭘 정해준다? 기능을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의 기능을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폴리펩타이드는요, 아미노산에 거기다 좀 줄을 칠까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즉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오고 그게 있다 그랬었지. 아미노산 한 20종류 정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여기에 뭐 20번, 뭐 19번 올 수 있고 뭐 18번 올 수 있고 뭐 4번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될 거고 그게 단백질. 즉, 긴 사슬 모양은 그냥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폴리펩타이드가 좀 더 큰 개념이야. 그것들이 입체적인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 걸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한번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풀어보시면서 한번 더 정리해보세요. 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형성할 겁니다. 자,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 달라지고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길이 결정되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될 겁니다. 뭐 단백질은 뭐 헤모글로빈, 콜라겐, 뭐 케라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것들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어렵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앞에 것부터 다시 정리할게. 자, 여기 보자. 여기. 자, 탄수화물 있어요. 자,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뭐 이 정도가 있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단위체라는 걸로 보통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포도당,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뭐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아닌 것 중에서 이제 물이 있는데 중요한 게 물론 이제 비결이 크다라는 건 우리 항상성을 위해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 중에 대해서 이제 누구를 배웠어? 단백질을 배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아미노산이죠. 단위체는. 자, 아미노산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가운데 C를 줄수록 수소 있고 NH2 아미노기 그 다음에 카복실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복실기하고 NH2가 합쳐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 거기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탈수 축합 연결되어 있는 거 폴리펩타이드. 그러니까 그 폴리펩타이드 어떤 입체 구조를 가져서 길을 가는 건 단백질이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게. 오케이. 전반적으로 쭉 내용 정리해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 때 다음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요. 문제는 조금 이따 하시도록 할 거고. 자, 핵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핵산 내용이 조금 더 많으니까요. 핵산 내용 쭉 정리해 보시고 한 10분,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핵산이라 하면 우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을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로요. DNA와 RNA가 있습니다. 자, DNA, RNA. 그래서 학교 시험에 보통 뭐가 나오면 이제 DNA, RNA의 이제 공통점,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일단 지금 배우고 있는 단백질도 그렇고 핵산도 그렇고 단위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아까 단위체 뭐라고 그랬지? 뉴클레오타이드죠.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통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당은 오각형으로 보통 그려요. 당이 하나 있어. 오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탄소가 5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각형으로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쪽에는 동그라미로 그리고 인산이라고 보통 그립니다. 선생님 여기다 그리면 안 되나? 네, 보통 여기다 그립니다. 여기 나중에 생명2? 생명1에도 있나? 생명2가 해볼 거야. 생명2 가면 이게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이게 5번이 있고 뭐 3번이 있고 뭐 이렇게 3번에서 몇 번으로 연결되고 뭐 이런 것도 자세히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 쪽에 뭐가 있어? 염기가 있는데 염기는 모양이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염기의 모형을 그려놓습니다. 자,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이다? 1개? 1개? 1개. 그래서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로 결합이 되어 있다. 자, 아까 아미노산은 종류가 한 20종류 정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는요, 몇 종류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4종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4종류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러냐면 DNA에서 4종류, RNA에서 4종류입니다. 자, 염기는 보통 자, 우리 DNA에서는요, 총 4가지가 있어요. A, C, G, T가 있고, 자, RNA에서는 뭐가 있지? A, C, G, U가 있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NA와 DNA는요, 뭐가 차이가 나요? 인산은 똑같고요, 염기는 이런 차이가 있고, 당은 또 조금 차이가 나요. 자, 당은 뭐가 있어?
DNA에서 담은 우리가 디옥시리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RNA에서는 우리가 뭐지? 네, 리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8종류가 있겠지만 8종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내가 8종류라고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4종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DNA에서 4종류, RNA에서 4종류라고 보통 4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구성을 쳐다봤습니다. 자, 헥산의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이제 아미노산 있었어. 아미노산 20종류 정도 있었잖아. 아미노산 합쳐질 때 펩타이드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 단위식도 합쳐볼 겁니다. 자, 헥산의 형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뉴클레오타이드에 뭐가 있어? 여기 인산이 있습니다. 여기 인산 있었죠? 여기 인산. 여기 인산 있지? 제가 설명할 때는 주로 여기를 쳐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산이 있지? 그럼 다른 놈도 또 뭐가 있겠어? 또 인산이 있고 뭐가 있겠어? 네, 당이 있고 또 다른 염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염기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자, 여기에 인산과 여기 당이 있어요. 그 당이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될 때는 무슨 결합? 네, 공유결합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아까 펩타이드 결합이었죠? 네, 펩타이드 결합이죠. 네, 공유결합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연결하면 여기 이제 한 번 있고 1번 있고 2번 있잖아, 그렇지? 또 다른 것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인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염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 뭐라고 한다? 정현아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폴리 펩타이드 아니죠?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죠. 폴리펩타이드는 저기지 우리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고 여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니까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자 차이가 있죠. 방금 전에 우리 누구하고 누구 차이를 봤니? DNA와 RNA 차이를 봤지, 그렇지? 자, RNA는 어떻게 되냐? 이게 한 종류입니다. 이게 한 종이야. 그래서 단일 가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DNA 어떻게 되겠어? 이게 한 종이 더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양쪽으로 연결되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씩 복잡하죠? 조금씩 복잡하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기 이제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디옥시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에 연결된 경우가 D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는 경우는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자,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헥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뭐지? 염기 서열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크게 썼죠. 자, 염기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자, 아까 염기가 AGCT, AGCU가 오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하나의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나중에 뒤에 가서서 아마 생명 시스템 가서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되지? 그게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하나의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뭐 트리플렛 코드니 뭐 코돈이니 뭐 이런 것들 한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염기서를 가진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 겁니다. 자, 헥산은 DNA와 RNA가 있는데요. 자,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단위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연결할 때는 인산과 당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다음 인산과 당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그게 사슬되어 있는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보시면 있겠지만 DNA, RNA는 DNA는 두 줄, RNA는 한 줄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보시면 연결하다 보면 여기 염기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 염기들이 보통 4종류씩 있게 되는데 그 4종류에 대한 서열에 따라서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됐을까? 자, 밑으로 가셔서 헥산의 종류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할게요. 자, 헥산 종류에는 우리가 DNA하고 RNA가 있습니다.
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줄을 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중 나선 구조죠. 자, 이에 반해 자, RNA는 뭐지? 한 가닥으로 이루는 단일 가닥이 됩니다. 자, 당을 보시면 디옥시리보스, 리보스에서 차이점을 보고 있죠. 차이점도 학교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이상씩 꼭 나옵니다. 자,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는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되는 거고. 자, 기능의 차이가 있죠? 자, 기능의 차이입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요.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합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합성에 관여라고 나옵니다. 직접 합성하는 건 아니겠지. 직접 합성하는 데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에 관여를 한다. 합성할 때도 이 RNA가 뭘 해가지고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자, 82쪽으로 가셔서요. 자, 82쪽. 자,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DNA 구조가 나와 있어요. 자, DNA 구조가 쭉 있어요. DNA가 조금 더 중요해서 DNA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DNA 보시면 양쪽 가닥이 있죠. 이쪽에도 또 이제 똑같이 가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제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자, 반대쪽에 염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자. 반대쪽에 염기가 있거든. 그런데 이 염기는 어떻게 된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오는 거다? 두 개가 상보적으로 해서 상보결합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상보결합 누구 있어? A하고는 누구? T. C하고는 G가 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연결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참고로 수소결합에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소결합을 쭉 해서 빼세요. 수소결합은 일단 두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야. 자, 봐봐. 공유결합을 하지. 공유결합을 하면 이제 하나의 물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공유결합을 하면 이제 너희 둘은 두 개의 개체가 아니고 하나의 개체. 하나야. 근데 수소결합은 두 개의 개체 사이의 결합이야. 대신에 예를 들어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애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얘랑은 안 친해. 그치? 근데 이제 둘이 좀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맨날 같이 붙어 다니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수소결합이 강할까? 공유결합이 강할까? 수소결합이 강할까? 공유결합이 강할까? 공유결합. 왜? 이거 하나야. 그치? 근데 얘는 두 개야. 근데 수소결합이 굉장히 보통 세다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왜 세냐면 물질과 물질 간의 관계에 있는 결합 중에서 강한 결합인 거야. 오케이? 두 가지 물질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한 결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그래서 상보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읽어갈게요. 자, DNA 단위체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염기는 총 4종류입니다. 자, DNA 이중 나선 구조.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고요. 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 다른 거에서 바깥쪽 골격을 이루고 있죠. 바깥쪽 골격이죠. 왜? 안쪽에 있는 염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DNA는 염기는 상보결합이라는 겁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하죠. 염기소열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뭐? 상보결합. 네, 염기소열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상보결합. 자, 그래서 특정한 염기하고만 상보적으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때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이랑 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가시면 있는데 거기 얘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자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A랑 T가 뭐하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죠. 그치?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자, A가 20%야. 20%야. 그럼 T는 몇 프로겠어? T는 20%겠죠. 왜? A하고 T의 개수는 같기 때문에요. 20%, 20%. 네, 둘 다 똑같이 20%,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공부를 안 하면 이지거리가 돼, 그렇지? 자, 그러면 C는 몇 %일까? C는 몇 %? C는?
30% 주죠. G는 30%지. 왜? 이거 다 합쳐서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되는 두 개 똑같고 두 개 같다. 그 얘기가 지금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알겠지?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샅샅이 공부하게 되거든. 그래서 샅샅이 공부한 것까지 들어가야 나중에 1등급 나오는 거야. 자, 밑으로 갑니다. 자,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자, 뭐 한다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서 염기서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대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서 숙제를 어느 정도는 좀 맡기도록 할 거고, 자, 뒤에 있는 내신 만점 문제하고 거기서 이제 서술형 문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실력어 문제 이 정도만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뒤에 가셔서 역학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조금만 쉬어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86쪽에 있는 서술형 문제 있죠? 서술형 문제하고 뒤에 있는 실력어들 그것들 위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16번입니다. 자, 그림 과학은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과 DNA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겁니다. 자, 가하고나에 단위체 이름을 쓰고 각각의 단위체는 몇 종류가 있는지를 쓰세요. 자, 가는 일단 보시면 DNA,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지? 뉴클레오 타이드가 되는 거고 몇 종류? 1종류가 되겠네요. 나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단백질이죠? 자, 아미노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몇 종류? 20종류 정도 되겠죠.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위체 1, 단위체 2가 합쳐져서 기억이 나오고 그 연결되어 있는 걸 가라고 하고요. 그게 옆에 있는 길사슬 모양의 일부분이고 그게 구부러져서 약간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네요. 1번입니다. 자, 기억은 뭐지? 네, 바로 물이겠죠. H2O. 자, 결합가를 뭐라고 하는지 쓰시고 120개의 단위체로 구성되는 단백질에 가는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일단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고. 자, 120개의 단위체다. 그러면 몇 개가 있지? 119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결합은 몇 개? 하나가 존재하지. 자, 세 개가 있어. 결합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지. 120개면 119개의 결합이 존재하는 겁니다. 3번으로 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 종류는 몇 종류 안 됩니다. 한 20개 정도죠. 자, 이들 단위체를 결합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약 20종류의 자, 아미노산을 자, 배열 순서를 달리하여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말은 이 배열 순서죠. 자,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헥사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자, DNA와 RNA의 차이점 세 가지를 쓰시고 다음 요소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일단 당이 있고 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있죠. 그렇죠? 자,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DNA와 RNA의 각각의 차이점을 그냥 여기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은 디옥시리보스. 자, RNA는 리보스죠. 자, 염기는 AGCT, AGCU가 되고요. 자, 기능은 유전 정보의 저장을 하고 얘는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DNA의 단위체는요, 종류가 적지만 이들을 형성할 수 있는 DNA는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 원리에 대해서 비슷하죠? 자,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라고 쓸게요. 뉴클레오타이드 쓰시면 되겠지만 좀 더 좁혀 쓸게요. 자, 4종류의 염기를 또 뭐가 나오죠? 배열 순서. 다양한 배열 순서로 구성하여 다양한 DNA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염기의 배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죠. 마지막까지.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뒤로 가셔서 우리 실력원 문제가 있는데, 실력원 문제에서 딴 건 괜찮고, 아니요, 4개 다 해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 실력원 문제 4개를 다 드릴게요. 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부터 C까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요. 자,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A부터 C까지는 우리가 단백질, 핵산, 글리코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뭐가 나왔지? 단백질이 나왔고, 핵산이 나왔고, 글리코젠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글리코젠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일단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입니다. 그 간에다가 저장하는 영양소 이름이거든요. 글리코젠, 탄수화물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B가 이렇게 되어 있고, C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팡 모양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기억이고요. 자, 니은이고, 디귿의 특성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특성이에요. 자, 특징입니다. 자, 특징에 보시면 뭐가 있죠? 탄소화합물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마지막은 질소를 포함합니다. 자,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이 이거에 대한 특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자, 탄소화합물, 3개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억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중에서 핵산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의 성질만 있는 뭐가 되는? 기억이 아니고 디귿이구나.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기억이 요거에 A에 대한 특성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D가 3가지의 특성이 되는 거고, 니은은 2가지 특성이지 2가지 특성이 질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탄소화합물은 당연히 A, B, C가 다 되죠.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누구만 되지? A만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인 거는 지금 누구만 되는 거겠어? A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딱 느낌이 오시죠? 뭐가 되겠어?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로 한다? 핵산이 되는 거고. 자, 탄소화합물이면서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B가 되는 거고, 자, C는 탄소화물, 그냥 탄소화물이라는 특성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핵산은요,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산은 입체 구조는 동일합니다. 입체 구조 동일해요. 알겠지? 이중 나승 구조라는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디귿으로 갑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자, B는 종류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다. B, 단백질 헤모글로빈 맞죠? 그죠?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C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탄수화물이죠. 그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녹말, RNA, 단백질의 구분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자, 녹말. 자, 녹말은 역시 탄수화물이에요. 자, 녹말은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RNA가 있죠. 자, RNA는 핵산이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자, 처음에 3개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요. 자, 처음에 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아니오에 누가 들어갔냐면 녹말이 들어갑니다. 아니오에
자, 그럼 얘 쪽에는 둘이 들어갔겠죠? 바로 RNA 단백질이 얘 쪽으로 갔을 거고, 자, 거기에 다시 한번 누가 들어가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거고, 아니오 쪽은 뭐가 되는 거지? 네, RN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A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 B는 RNA가 되는 거다. 이렇게부터 갑니다. 자, 갑니다. 단위체로 구성되어 수가 있는가? 자, 단위체로 구성될 수 있는가에 된다 안 된다? 기억은 안 됩니다. 왜? 탄수화물도 단위체가 있어요. 자,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보통 우리가 단당류라고 하죠. 포도당이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핵산하고 단백질을 배우는데 탄수화물은 제대로 안 배우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로 갈게요. 자, A는 B보다 단위체의 종류가 많다. 자, A 단백질이죠. 아미노산 종류 20종류. RNA는 4종류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많지? A는 B보다 다양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것을 봅니다. 자, B에서 RNA죠. 타이밍이 포함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지 않겠죠. 뭐가 있어? 유라시를 포함한 거예요. 답은 니은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3번 문제로 가는 거죠. 자, 가부타당은 DNA,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일단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미노산이죠. 자,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DNA고요. 자,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건 뉴클레오타이드죠.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자, 가는 효소의 주성분. 자, 효소의 주성분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기억 참 되겠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자, 나에서 기억. 자, 기억이라는 건 저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인산과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쪽 골격이에요. 인산과 당의 공유결합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것으로 갑니다. 자, 당과 인산의 비율이 나에서는 1대4이고 다에서는 1대1이다. 맞아? 틀려? 네, 틀리죠. 무조건 1대1이 되는 거겠지? 그치? 네. 나는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는 거 아니지? 자,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핵 속에서 발견된 어떤 물질 X입니다. 자, 어떤 물질 X는 DNA죠. 그렇죠? 이중나선 구조 양쪽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가가 있고요. 자, 가. 그 가는 일단 오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당이죠. 정확하게는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영어를 외우셔야 되니까 하시면서 자꾸 써보시고 계속 반복해 보셔야 해요. 자, 기억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니은이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있고 A가 있습니다. A, B, C가 있을 텐데 B가 어딨지? B가 없니? B가 없네. 그냥 A하고 C는 그거 아데닌하고 저거 사이토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호가 아니고 이거 아데닌이고요. C는 사이토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돼야 되겠어? 자, 사이토신 옆에 있는 거 누구죠? 이거는 구안이 되는 거겠지. 자, 니은은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니은은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 그래야 될 겁니다. 자, 기억을 합니다. 자, 가는 디옥시리보스이다. 맞네요. 니은입니다. 자, C와 기억은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아까 수소결합 얘기했었죠. 자, 디귿으로 갑니다. X에서 자, 기억의 비율. 자, 구안이 지금 몇 퍼센트? 35%입니다. 그러면 니은의 비율도 35%다. 맞아 틀려? 네, 틀리죠? 몇 프로가 돼야 되겠어? 15%가 돼야 되겠죠.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도 한 번은 하셨던 거라서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는 역학적 시스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108쪽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학적 시스템인데 사실 역학적 시스템이 학교 책에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세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초반에 이 1단원 자체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요. 108쪽. 자, 역학적 시스템. 자, 물체 이동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속력과 속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속력, 속도를 막 섞어서 쓸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동거리라는 거와 변위라고 나옵니다. 자, 이동거리, 변위가 있어요. 각각이 뭔지 일단 설명합니다. 자, 이동거리는 뭐냐면 움직인 경로를 따라서 측정한 거리입니다. 즉 실제 움직인 총 거리야.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그림이 총 3개가 있거든.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보자고. 곡선 길이를 따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운동을 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지? 갔다 옵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뭐냐면 요걸 따라서 계산한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뭐지? 이동 거리가 뭐지? 여기 보자. 네, 한 바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5m, 이쪽으로 3m거든요. 그럼 뭐야? 갔다가 왔으니까 8m가 되는 거죠. 그게 이동 거리입니다. 자, 변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변위는 뭐라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 그리고 거기에 누구까지? 방향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변위는 방향까지 들어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1m를 가는데 앞으로 1m 간 거랑 뒤로 1m 간 거는 다르다고 보는 게 변인 거고, 이동 거리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옆으로 가냐, 곡선으로 가냐, 뭐 돌았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얼마큼 갔냐면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변위는 요 직선 거리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운동은 어떻게 되니?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왔어? 제자리를 왔지. 그러니까 변위는 얼마다? 자, 변위는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제자리를 오기 때문에. 갔다가 제자리로 오면 변이 옵니다. 왜냐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 뭐를 보라 그랬어? 직선 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지? 5m 갔다가 3m를 돌아오면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니까 얼마큼? 자, 오른쪽으로 몇 미터? 2m가 변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왜 속력과 속도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변위 얘기가 나오냐? 바로 속력이라는 건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속도는요, 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속도는 실제 직선 거리만 따지는 거고, 뭐도 있다? 방향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력은 방향이 있어 없어? 방향이 있지 않은 거야. 그냥 값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조금 유식하게 이걸 이제 스칼라라고 하고 벡터라고 하고.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하와 벡터한테 그 벡터가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는 안 배우시는데 이제 수학이 벡터가 빠졌거든요. 네, 벡터가 빠졌는데 배우더라고. 거의 기하라고 돼 있는데 들어갔긴 해요, 약간. 자, 체크됩니다. 자, 이게 속력 속도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자, 가속도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가속도로 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위에가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속력의 변화량이 아니고 뭐지? 속도의 변화량이야.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 속도의 변화량. 밑에는 당연히 걸린 시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지? 나중 속도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 처음 속도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라는 건 저거의 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게 되는 겁니다. 4번을 보실게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4번에다가 조금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속도의 방향은 눈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와. 그냥 가는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야.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눈으로 잘 안 나와.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커진다고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작아진다고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뭐한다? 증가하는 겁니다. 즉 가는데 가는 쪽으로 빨라지는 거야. 자, 두 개가 방향이 서로 뭐가 되겠어? 반대가 된다면 속도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따집니다. 가속도가 어떻게 반대로 돼?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데 천천히 가게 되는 거야.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뒤쪽 방향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처음에 얼마로 가고 있어? 예를 들어 50으로 가고 있다가 좀 있다가 뭐가 돼? 40이 되고 좀 있다가 30이 되면 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속도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근데 만약에 50이었다가 60이었다가 70이었다가 계속 커져. 그럼 어떻게 돼? 같고 네, 계속 커지지. 그럼 방향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을까?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역학적 시스템에서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단위들,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힘입니다. 힘. 자, 힘. 자, 힘이라는 건 다음과 같아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고요. 단위를 뭐라고 한다? 네, 뉴턴이라고 합니다. 단위를 뉴턴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도 알짜 힘이라고 있습니다. 자,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쭉쭉쭉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보고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알짜 힘은 물체의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모든 힘을 합할 것은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힘이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힘을 작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두 개는 합쳐지게 돼서 한쪽 방향으로 크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알짜 힘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어. 그럼 두 개 어떻게 돼? 차이만큼 큰 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게 알짜입니다. 만약에 두 개가 양쪽 방향인데 크기가 같아. 그럼 알짜 힘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짜 힘은 0이 되는 게 마지막 양쪽 방향으로 크기가 같으면 알짜 힘은 0이 되는 거고 두 힘은 힘의 평형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알짜 힘이 뭔지 아셨죠? 일단 힘을 적용하면 그걸 다 합친 게 알짜 힘인 거야. 자, 그런데 앞쪽에서 우리가 누구를 배웠지? 가속도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배웠어? 지금 힘을 간단하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힘과 가속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힘과 가속도가 됩니다. 자, 힘과 가속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립한 게 바로 가속도 법칙이라는 겁니다. 뉴턴 제2법칙이라고 해요. 제1법칙은 관성이고. 자, 거기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에는 비례를 하고요. 질량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원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 게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F는 MA죠. 정확한 식은요, A는 N분의 F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 힘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지고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작아진다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정리해서 F는 MA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MA가 뭐라고? 가속도 법칙이고 앞에서 배웠었던 가속도하고 저 힘을 연관지어주는 하나의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럼 잘 봅시다. M이라는 거 있죠? 질량이지? 네, 질량은 방향이 이런 게 없어. 당연하지. 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거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가속도의 방향과 알짜 힘의 방향은 같은 거다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이거 등속 직선 운동 하기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자. 우리는 뭘 배웠어? 속력과 속도를 배웠는데 속력에 관련되어 있는 건 이동거리였어. 속력에 관련되어 있는 건 변위라는 거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배웠지? 가속도를 배웠어. 가속도는 뭐라고? 속도의
변화량을 뭐로 나눈 거?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가까이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배웠지? 자, 힘을 배웠어. 힘 중에서도 무슨 힘? 알짜 힘을 배웠어. 모든 힘들을 다 합쳐놓은 거. 그쵸? 그리고 이 힘과 가속도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어. 그게 뭐지? 바로 F는 MA다. 이것까지가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자, 이 앞으로 있는 역학적 시스템 하면서 무조건 일단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운동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그 중학교 수학 시간에 그거 하잖아. 거속식 기억하니? 거속식. 거속식 기억하지? 그 거속식가 다 이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한번 읽어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은 일단 속도는 뭐 한다고? 일정해야 됩니다. 속도가 일정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지? 속력과 운동 방향도 모두 일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무빙 워크라는 거지,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은 자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 속도가 일정하죠. 자, 속도가 일정하다에다가 쭉 빼셔가지고요, 부연 설명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도가 일정하다. 거기다 빼서 이렇게 쓰자. 자, 속도가 일정하다고 나와있지. 속도가 일정하다 빼서 뭐라고 쓰냐면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지? 0이다가 되는 거야. 자, 속도의 변화량이 0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보자고. 속력 배웠고, 속도 배웠고, 가속도 배웠고, 힘 배웠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넘어왔어.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라고? 0이지. 그러면은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거야. 야,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 아까 가속도 가지고 누구 배웠어? 힘 배웠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F는 MA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가속도가 0이니까 모두 0이지? 알짜 힘도 뭐가 되는 거다? 0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무슨 착각? 야,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 얘가. 그럼 얘한테 주어져 있는 힘은 없는 거야. 가는 방향이 있다고 해서 왠지 그쪽으로 힘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드는데 아니야. 알자면 0이야. 왜 움직이지? 원래 그게 이제 사실은 제1법칙이라 그래서 원래 모든 물체는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멈추고 있는 새끼는 멈추고 움직이고 하지 않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그 움직인다라는 건 등속 운동이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왜 우리 지금 여기서는 그러냐? 지구상에서는 계속 뭘 받고 있어? 계속 중력이라는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계속 힘을 가해줘야 돼.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우주상에 있는 중력이 없는 데를 가면 한 번 움직인 물체는 계속 그 속도로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굉장히 나중에 헷갈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의 변화량이 0이고 가속도가 0이니까 알짜 힘은 0인 겁니다. 자, 2번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식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그래프는요,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뭐와 무슨 그래프? 시간과 거기는 속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속력이라고 나오면 크기만 얘기할 거라서 그래. 그럼 이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옆에 있는 시간과 무슨 그래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 넓이 있죠? 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 이 넓이가 곧 이동 거리 또는 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운동이에요. 자,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밑으로 가셔서요. 자, 두 번째 운동을 배울 겁니다. 아마 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운동은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에서 끝나요. 자, 두 번째 운동은 뭐지?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이야.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자, 뭐라고 했어? 등. 일정하다는 거지. 뭐가 일정하다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즉, 속도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데 그 커지는 정도, 작아지는 정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가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 즉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직선 운동을 나타내고요. 자, 거기다가 줄을 좀 칩시다. 그 얘가 줄을 좀 치고 그 얘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 좀 나올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 기울어진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운동, 연직 위로 던져 올린 운동. 요 뒤에 가시면 뒤에서 단원에서 볼 겁니다. 자, 등 가속도 직선 운동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자고. 비슷해요. 자, 뭐가 일정하다고? 가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다 처음으로 다시 갈 거야. 속력은 이동거리, 속도는 변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힘은 알짜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개는 이게 F는 뭐지? MA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일정하냐? A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뭐가 일정하겠어? 얘는 힘이 일정한 겁니다. 얘는 알짜 힘도 일정한 겁니다. 자, 아까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알짜 힘이 0이었고요. 여기는 알짜 힘이 일정한 거야. 힘이 일정하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110페이지로 갈까요? 근데 그 뭐지 가속도가 일정하면 알짜임도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질량은 그냥 그냥 하나의 물체에서 보는 거야. 만약에 중간에 물체가 바뀌어, 그러면 또 달라지겠지. 자, 110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110페이지 보시면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식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우리 물리에서는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식이 하나 있어요. 총 3가지 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3가지 식이 있으니까 식 외워봅시다. 자, V. 나중 속도예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V0. 보통 이제 우리가 0부터인 걸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다. 자, V는 V0 플러스 AT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 자,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 T제곱입니다. 세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거 외우시면 좋긴 좋아. 근데 안 외워도 시험 보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거를 외우지 않을 거면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 있지?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자, 시간과 무슨 그래프? 가속도 그래프죠. 자, 시간과 가속도가 뭐하다 그랬어? 일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 일정해야 됩니다. 자, 속도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처음 속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무슨 그래프? 이동.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그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꼭 그려보시도록 하고요. 자,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직 안 풀려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풀려있나? 아니지? 자, 첫 번째 문제 개념 확인 문제 같이 가도록 합니다. 무엇은 물체가 실제 움직인 총 거리, 바로 이동 거리겠죠. 자, 무언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거리와 방향 변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자, 무언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지 속력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준다 속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 가셔서 꼭 복습을 좀 해보셔야 할 겁니다. 앞에 내용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 중간고사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라서 괜찮은데 여기 지금 처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물론 뭐 한 번은 다 해보겠지만
자, 세 번째 겁니다. 자, 무엇은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다. 뭐지?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무엇은 물체의 여러 가지 힘을 작용한 힘을 합한 거다. 뭐지? 알짜 힘.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누구에 비례하고? 자, 알짜 힘에 비례를 하고요. 어디에는 반비례한다?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과 속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아닌 거 X입니다. 자, 1번에 1번. 자, 변이는 물체가 움직여간 총 거리이다. 아니죠? 네, 직선거리죠. 자,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 시간이라는 건 시간으로 나눴다는 얘기야. 3번으로 갑니다. 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이다. 네, 맞는 얘기고요. 물체가 직선상으로 운동할 때 이동 거리와 변이 크기는 항상 같다. 아니죠? 그렇죠? 직선으로 갈 때만 같습니다. 직선으로 갈 때만 같은데 직선으로 간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림은 A가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5m를 간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3m를 간 상태입니다. 자, 몇 초? 4초 후를 나타낸 거야. 자, 1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지수야, 이동거리 얼마니? 8m가 되죠. 자, 2번입니다. 변이 얼마니? 변이의 크기 2가 되겠죠. 3번으로 갑니다. 자, 평균 속력이죠. 자, 선생님 갑자기 평균이 붙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다 계산한 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뭐가 되겠어? 속력이니까 뭐야? 8m를 몇 초로 나눠야 되겠지? 4초로 나눠서 2m/s.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뭐지? 평균 속도의 크기지? 얼마야? 2를 4로 나눠서 0.5m/s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질량이 2kg짜리 물체에 모든 힘을 나타냈어요. 이때 알짜 힘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알짜 힘의 크기지? 자, 알짜 힘은 우리가 모든 힘을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17N, 다시 또 오른쪽으로 7N, 그 다음에 왼쪽으로 몇 N이지? 8N이니까 오른쪽으로는 24N, 왼쪽으로는 8N이 되는 거야. 그거를 빼서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으로 몇 N이 되는 거지? 16N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16N. 그러니까 알짜임의 크기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6N이 되는 거고.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게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 우리가 힘 얘기가 나왔잖아. 그치? 힘 얘기가 나오고 가속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F는 MA다. 그래서 16이 되는 거고, 질량이 몇 킬로? 2kg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뭐가 되는 거지? 8m/s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4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속 직선 운동과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4번 문제가 역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 공부를 안 하면 보통 못 맞추는 문제거든요. 자, 기억부터 봅니다. 자, 기억은 누구하고 누구지? 시간과 위치야.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위치가 어떻게 된대? 안 바뀌지? 얘는 뭐 했다는 얘기지? 안 움직였다는 얘기다. 이거 정지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하게 커지고 있지? 이거는 무슨 운동? 이거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왠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다가 표시합시다. 자, 여기 보시고 잘 표시합시다. 시간과 무슨 그래프? 위치 그래프가 있죠. 그럴 때 이거 우리 뭐라 그러지?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곧 속력 또는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건 무슨 얘기지? 기울기가 뭐하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치? 기울기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겠습니다.
속력하고 속도는 같게 가는데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거라 했잖아. 아까 했잖아. 얘는 뭐로 보는 거야? 이동거리로 보고 얘는 뭘 봐야 돼? 변이로 보고. 원래 달라. 근데 우리가 그냥 직선상에서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면 사실 값이 같아요. 물론 갔다 왔다 하면 다르겠지만 보통 그냥 한쪽으로 가는 것만 보면 얘도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그냥 한쪽 방향으로 커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같은 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 디귿으로 가도록 하죠. 자, 디귿 뭐라고 돼 있어? 시간이 있는데 속도가 어떻게 되지? 일정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디귿은 뭐가 되는 거겠어?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죠. 자, 리을로 가시겠습니다. 자, 리을은 시간이 있는데 속도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죠. 그렇지? 얘는 뭐가 되겠어? 등 가속도 운동이죠. 자, 거기다가도 또 표시를 합시다. 알겠죠? 자, 뭘 표시하지? 요거에 뭐가 있어? 기울기가 있지?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뭐 정확하게 가속도의 크기인데요. 그러니까 뭐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미음으로 갑시다. 자, 미음. 시간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돼? 일정하지, 그치? 뭐가 되겠어?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미음 보도록 할게요. 자, 미음은 어떻게 되니? 시간이 있는데 가속도가 뭐가 되겠어? 커지고 있지? 그치? 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지정하는 말은 없습니다. 얘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냥 보통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가는 등속 직선 운동에 관련된 건 누구야? 리을과 디귿. 나는 리을과 미음이 되는 거지. 자,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간단하게 빠르게 풀 테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그림은 다트가 PQ를 지나는 경로입니다. 자, 경로가 어떻게 되겠어? 구부러져 있죠? 자,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면 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가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이동거리는 변이 크기보다 크다. 자, 이동거리가 지금 P에서부터 Q까지는 이동거리가 이렇게 곡선 방향이고 변이는 뭐가 되겠어? 직선거리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다?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자, 디귿입니다.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맞겠죠? 왜? 아까 속력은 뭐라 그랬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건데 지금 이동거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더 크겠죠? 다음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그림은 상호가 P점에서 출발을 해서 직선상으로 동쪽으로 200m를 간 다음에 서쪽으로 다시 80m를 이동해서 40초 후에 Q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기억으로 갑니다. 자,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자, 이동거리는 200이랑 80을 더한 280이 이동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변이는 얼마가 되겠어? 다시 거꾸로 왔으니까 변이는 12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3이 됩니다. 자, 니은으로 갑시다. 변이의 크기는 280이 아니라 얼마였어? 120이었죠. 그렇죠? 네, 틀리고. 이것으로 가도록 하죠. 평균 속도니까 뭐로 따져야 돼? 120을 뭐로 나눠야 되겠지? 40초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3m/s가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 기억과 디귿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지? 이 정도 맞추실 수 있겠죠?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맞는 얘기고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다. 맞는 얘기고요. R자임은 모든 힘을 합한 거다. 맞는 얘기고,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물체의 작용은 R자임은 0이다. 맞는 얘기죠. 아까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가속도가 0이고 R자임은 0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는 질량에 비례하고 R자임에 반비례한다. 반대로 됐죠? 그렇죠? 뭐가 합니다. 자,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R자임에는 비례합니다. 4번으로 가죠. 자, 속도 그래프가 있어요.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부연 설명을 잘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요, 기울기도 나오고 넓이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기울기, 넓이를 다 계산해 놓는 겁니다.
자,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고요. 잘 정리해놔. 넓이는 변 위가 됩니다. 변 위의 크기. 뭐 이동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변이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이 이 문제를 한번 보자고. 이 문제는 특징이 어디하고 어디까지 지금 달라져 있냐면 0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뭐 계산하라고? 기울기하고 넓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기울기 계산하면 얼마니? 자, 여기 속도가 지금 얼마가 돼 있어? 속도가 10이지. 그럼 요거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기울기가 5가 되고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알겠죠? 기울기 음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넓이도 계산하실 거예요. 자, 각각의 넓이도 계산해보자. 지수 뭐하니? 정신 차리고. 자, 뭐가 되겠어? 네, 넓이도 계산할 겁니다. 처음에 10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는 20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거 넓이 계산하시면 10이 됩니다. 즉, 처음에 10m 이동했고요. 그 다음 20m 이동하고 다시 10m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기억으로 갑니다. 이동거리, 자, 기억. 이동거리 20m다. 틀렸죠? 10m죠. 자, 0에서부터 2초까지 가속도의 크기 5입니다. 맞죠? 그쵸? 뒤것으로 갑니다. 4에서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어떻게 돼? 반대가 되죠. 운동은 지금 속력은 플러스이지만 가속도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다. 이해과 뒤것이 전부 다 옳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을까? 다르죠. 미터 퍼 세컨 속력의 단위고 그 다음 미터 퍼 세컨 제곱은 가속도의 단위고. 왜? 가속도는 속도를 뭐로 나누니? 시간으로 한번 나눴지. 얘가 원래 미터 퍼 세컨인데 그걸 다시 한번 세컨으로 나눴기 때문에 두 개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 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어떤 물체에 대한 운동을 관찰하여 정리한 겁니다. 자,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하고요. 0초일 때 속력이 10m/s고요.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입니다. 자, 그래프 그립니다. 자, 옆에다가 그래프 그립니다. 시간과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가 기본입니다. 자, 0초일 때 속력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10이죠.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2지. 뭐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닌 이렇게. 그치? 여기가 얼마면 되겠어? 기울기 마이너스 2 되려면 5초가 되겠죠. 그쵸? 5초까지. 정지할 때까지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더 그린다 그러면 더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아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5초까지는 딱 0이 될 거야. 5초까지는 0이야. 만약에 더 그리라고 하면 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때는 음수로 가는 거야. 자, 2초일 때 속력을 봅시다. 자, 그럼 2초일 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 2초일 때. 요거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2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면 여기 얼마?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다? 네, 옳다가 되는 거겠죠. 이은입니다.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5초일 때 어떻게 되겠어? 이쪽은 플러스였고 이쪽은 마이너스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다가 정지를 하고 거꾸로 갑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0초하고 10초일 때, 야 10초까지 가보자 그러면 여기 10까지 가면 여기 길이가 5가 될 거고 기울기 2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10이 돼서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10과 마이너스 10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속력은 같다가 되는 거겠죠. 속력에서는 방향을 따지지 않고 크기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전부 다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을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장난감에 2초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자, 이 문제 나오시면 계산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보자고. 자, 0초일 때가 있고요. 지금 보면 2초일 때가 있고, 그 다음은 4초일 때가 있고요. 자, 0초, 2초, 4초. 그 다음은 6초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은 8초일 때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거리는요. 여기가 지금 첫 번째가 10cm, 두 번째가 30cm. 50cm, 그 다음에 70cm입니다. 자, 이 그림 나오면 계산해야 될 게 있어요. 자, 6번 문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얘는요, 각
구간의 속도의 크기를 계산할 겁니다. 각 구간. 자, 여기가 지금 몇 센치지? 10cm. 근데 몇 초야? 2초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5cm/s가 됩니다. 자, 30이고요. 요 간격이 2니까 뭐가 되겠어? 15cm/s. 25cm/s. 얘는 35cm/s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네, 별거 없죠? 각 구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구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 5cm/s의 가운데쯤을 치시고 요거의 가운데 마치 느낌이 얘는 이 0초와 2초의 가운데쯤 있는 거고요. 얘도 요 가운데쯤 있는 거고 가운데쯤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사이 간격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속도의 변화량 얘는 5였는데 얼마가 됐어? 15가 됐으니까 얘는 10cm/s만큼 차이가 나고 10cm/s만큼 차이가 나고 역시 10cm/s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속도 계산입니다. 꼭 해보셔야 합니다.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그냥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도 채우는 거 꼭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뭐지?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요 가운데에서는 역시 몇 초 차이냐면 역시 계속 다 2초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cm/s 됐을게요. s를 10m/s 계산하시면 cm/s 얘 역시 마찬가지로 5cm/s 5cm/s이어서 다 어떻게 돼? 똑같죠. 그래서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1번입니다. 자, 0에서부터 2초 동안 평균 속력은 5cm/s이다. 0에서부터 2초까지 5cm/s 1번 맞고요. 자, 2초하고 4초하고 6초 사이의 속도의 변화량은 2초하고 4초 사이, 4초하고 6초 사이 그 사이의 간격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10cm/s이다. 역시 2번도 참여되는 거고. 자, 3번입니다. 자, 3초인 순간의 순간 속력은 15cm/s이다. 자, 여기가 지금 얼마지? 여기가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따지면 뭐야? 30이잖아. 그쵸? 지금 여기 가속도가 얼마지 지금? 5cm/s 그죠? 근데 몇 초 걸렸다 그랬어 지금? 몇 초? 3초죠. 그러니까 15cm/s가 되는 거겠죠. 15 곱하면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옳다가 되는 거고. 자, 4번입니다. 가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가속도의 크기는 10이 아니고 얼마였어? 5가 되는 거지. 그 답은 5번이 틀린 거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무슨 그래프지? 시간과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B는 얼마? 이게 5가 되고, 자, A는 이렇게 계속 커지죠? 자,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 일정하지.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고, B는 속도가 일정하게 커집니다. 등 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뭐가 되는 거지? 참이 되는 거고요. 자, 니은입니다. 0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자, 니은이 좀 헷갈리실 테니까 니은을 보세요. 자, 뭐를 구하라고 나와 있니? 평균 속 여기지? 자, 평균 속력은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프가 시간과 무슨 그래프지? 시간과 속도 그래프죠.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아니죠? 네, 넓이입니다. 요
외우셔야 돼요. 넓이입니다. 기울기는 뭐였어?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자, 그럼 우리 몇 초부터 몇 초까지 계산할 거라고? 0초부터 몇 초까지? 2초까지. 그럼 0초부터 2초가 여기거든요. 그때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 계산할 겁니다. A하고 B. 자, 시간은 당연히 2고 얘도 당연히 2겠지. 자, A의 이동거리입니다. A의 이동거리는 이만큼 있어요. 삼각형 넓이가 A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얼마 되겠어? 2 곱하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다.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B는 어떻게 되겠어? B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B가 되는 거지. B는 뭐가 되겠어? 10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얘는 2.5, 얘는 5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참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가 A의 몇 배지? 2배가 되는데요. 자, 디귿으로 갑니다. 자, 0초부터 4초까지의 이동거리입니다. A가 B보다 크다. 4초까지 계산하셔야 되겠죠? 여기. 그럼 A는 어떻게 되겠니? A는 여기가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이동거리가 넓이니까요.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20이 되는 거고, 자, B는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20이어서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거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다가 돼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9번 문제. 오늘은 9번 문제까지만 할게요. 10번, 11번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질문 받든지 약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수평면에 정지하고 있는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 자, 질량이 2kg짜리 M이 2가 되고요. 자, 일정한 힘을 몇 뉴턴? 4뉴턴으로 몇 초 동안? 네, 5초 동안입니다. 이때 이 5초 동안에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기억으로 가는데요. 잘 보시면 아까도 했어. 힘이 나왔지? 힘이 나왔지, 그치? 무슨 얘기가 나와? 가속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F는 MA가 되는 거니까 4는 2 곱하기 A로 A는 얼마가 되는 거지? 2m/s가 되는 거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2m/s 세크 제곱 이렇게 됩니다. 기억은 3이고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3초일 때 속력을 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시간과 무슨 그래프? 네, 속력,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가장 기본인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기울기 얼마라고? 기울기 얼마라고?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꼭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가신 다음에 집에서 공부 안 하시면 다음 시간에 똑같아. 자, 기울기는 뭐라고? 가속도지. 그러니까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란 말이야. 가속도가 2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2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몇 초일 때 구하라고 했어? 몇 초일 때 구하라고 했어? 3초일 때 구하라고 나와 있지? 3초일 때는 이 기울기가 2가 되면 뭐가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죠. 이건 끝장이 돼요. 자, 0에서부터 5초까지 뭐야? 이동거리를 구하시는 거죠. 자, 이동거리는 뭐라 그랬어? 넓이지. 어디에서?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까지 갈 거야? 우리 5까지 갈 거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 1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가 되겠어? 2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리다.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 문제까지 하고 나머지는 숙제를 좀 맡기도록 할 테니까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체크해서 제출하시고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든지 합시다. 자, 9번입니다. 자,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와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알짜 힘을 나타내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무슨 그래프가 나왔어? 시간과 속도 그래프지.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 다음에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직선 운동에서 이동거리랑 변이랑 거의 같이 쓰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그래프를 보라고 하는 거였지? 알짜 힘 그래프죠. 야, 누가 나왔어? 힘이 나왔죠. 자,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력은 이동거리, 속도는 변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힘이 있고 F는 뭐지? MA야. 즉, 가속도와 힘은 뭐한다? 서로 무슨 관계?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의 가속도가 뭐라 그랬어? 가속도가 기울기잖아, 그치? 그럼 그 기울기가 알짜인 그대로 모양이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가속도랑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 야, 가속도의 크기가 이만큼 있지? 이만큼 가속도의 크기가 있는 거지? 그치? 뒤에는 이거 가속도 얼마야? 가속도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뭐야? 뒤에는 0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5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10번, 11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실력은 문제는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할 테니까 공부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해주니 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